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미나람은 이미 깨어 있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다. 3%라고 표시된 배터리 잔량을 보며 그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충전기가 망가진 지 일주일째였지만 새 것을 살 여유는 없었다. 벽에 붙은 달력에서 오늘 날짜를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친 것이 눈에 들어왔다. 식탁 순환 물류 코디네이터 실무평가.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합격 시 3개월 인턴 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람은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어려 보였지만 눈가에 잔주름이 25, 나이보다 깊게 패여 있었다. 세면대 옆 선반에는 국화 조태경이 쓰던 칫솔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12살 아이는 지금 임시보호시설에 있다. 언니 미나영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2달째였다. 처음엔 며칠이면 깨어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장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법적 보호자가 될 분이 계신가요? 하람은 사회복지센터를 찾아갔다. 담당 공무원은 친절했지만 규정은 냉정했다. 미성년자 보호권 이양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안정적 소득, 증명과 주거지 확보가 필수입니다. 월급여는 최소 250만 원 이상. 전세나 자가 소유 증명서가 필요해요. 하람의 통장 잔고는 10만 원도 안 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반지하 월세집 계약 만료일까지는 6주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태경은 그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언니가 쓰러진 뒤 아이는 말수가 확연히 줄었다. 면회 때마다 이모, 엄마 언제 깨어나요? 라고 물어보는 태경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하람은 매번 고지야, 곧 깨어나실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아이는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어젯밤에 만들어둔 태경의 도시락이 들어있었다. 계란말이와 볶음밥, 작은 방울토마토 몇 개. 재료비를 아끼느라 반찬 가짓수는 적었지만 영양소만큼은 신경 써서 구성했다. 용기를 꺼내 손으로 살짝 만져보니 적당히 차갑다. 태경이 점심시간에 먹을 때쯤이면 딱 좋은 온도가 될 것이다. 노란 비닐을 집어들었다. 언니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너 얼굴이 하얘서 노란색이 잘 어울려라며 웃던 하영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세 식구가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으며 태경의 학교 이야기를 듣던 평범한 일상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거울 앞에서 비닐을 눌렀었다. 약간 해진 털실 사이로 머리카락 몇 가닥이 삐져나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시계를 보니 6시 10분이었다. 식탁순환 본사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거리다. 8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봤다. 가스레인지는 껐는지, 전기 코드는 뽑았는지 확인했다.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체크하는 습관은 언니가 입원한 뒤 생겼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태경을 맡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이었다. 지갑을 열어보니 버스카드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리고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교통비를 빼면 점심값도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상관없었다. 합격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3개월 인턴이라도 급여는 월 280만 원이었다. 사회복지센터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 액수였다. 계단을 내려가며 하람은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 반드시 붙는다. 이건 단순한 취업이 아니었다. 태경을 되찾고 언니가 깨어났을 때 가족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임시보호시설 사회복지사가 말했듯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안정감이었다. 그 안정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하람뿐이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편의점을 지났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음료들이 보였지만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 태경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이모, 오늘 시험 잘 보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12살 아이가 쓰기에는 너무 어른스러운 문장이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한 번 더 시계를 봤다. 6시 반 정각. 시간은 충분했다. 하람은 개찰구를 지나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식품 재분배라는 일 자체가 낯설지만 물류와 코디네이터라는 말에서 대충 감이 왔다. 사람과 물건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일이겠지. 편의점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노란 비니가 바람에 살짝 들썩였다. 하람은 모자를 다시 한번 눌러쓰고 전동차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어둠 속에서 그는 태경과 언니,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오늘이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지하철에서 내려 시장으로 향하는 길. 하람은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7시 20분. 예상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식탁순환 본사는 시장 건너편에 있었다. 평소 같으면 시장을 둘러가는 길을 택했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넉넉했다. 게다가 새벽 시장의 활기찬 풍경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중앙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냄새들이 코끝을 자극했다. 갓 구운 호떡의 달콤한 향, 생선 가게에서 풍기는 바다 냄새, 그리고 각종 채소들이 만들어내는 신선한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랐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김밥을 사들고 지나가고 식당 사장들이 오늘 쓸 재료들을 고르느라 분주했다. 하람은 천천히 걸으며 시장 풍경을 관찰했다. 이곳저곳에서 상인들이 큰 소리로 가격을 외치고 손님들과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다. 토마토 한 박스에 10,000원. 싱싱한 거 가져가세요. 바질 향 좀 맡아보세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그때였다. 시장 중앙 통로에서 급작스러운 소음이 들렸다. 끼익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터졌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쪽으로 몰려들었다. 하람도 호기심에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시장 한복판에 1톤 트럭 한 대가 디스듬이 서 있었다. 트럭 뒤쪽 적재함에서 플라스틱 컨테이너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고 그 안에 담겨있던 토마토와 바질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빨간 토마토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터져 과즙을 흘리고 초록색 바질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아, 이거 어떡하지? 트럭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얼굴이 창백했다. 작업복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박혜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채소들을 바라보며 손을 떨고 있었다. 이거 폐기하면 배상만 몇백만 원이야. 혜진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도매상에서 맡긴 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SNS에 올리면 조회수 대박이겠네라며 웃었고 또 다른 사람은 요즘 트럭 운전사들 진짜 조심성이 없어라고 혀를 찼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구경거리로만 여기고 있었다. 하람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다. 손목시계를 보니 7시 35분이었다. 식탁순환 면접까지는 아직 25분 정도 시간이 남았다. 하지만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저 운전사의 절망적인 표정, 바닥에 버려질 멀쩡한 채소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이 묘하게 겹쳐 보였다. 문득 태경이 떠올랐다. 아이가 임시보호시설에 있을 때, 이모, 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하람은 세상엔 바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저기, 하람은 망설이다가 박혜진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혜진은 고개를 들어 하람을 바라봤다. 노란 비닐을 쓴 젊은 여성이 진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 아, 네. 괜찮긴 한데 그는 다시 바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거 다 폐기해야 할 것 같은데. 배상금이. 하람은 주변을 둘러봤다. 흩어진 채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 토마토 중 일부는 터졌지만 대부분은 멀쩡했고 바질도 잎이 조금 구겨진 정도였다. 플라스틱 컨테이너도 몇 개만 깨지고 나머지는 재사용할 수 있어 보였다. 잠깐만요. 하람은 다시 시계를 봤다. 7시 40분. 면접까지 20분이 남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급해서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을 것이다. 하지만 하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거 정말 다 폐기해야 하는 건가요? 하람이 물었다. 그럼요. 한번 땅에 떨어진 건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도매상 규정이 엄격해요. 하람은 무릎을 꿇고 흩어진 채소들을 하나씩 들어봤다. 하지만 이것들 중에 세척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게 많은데요. 특히 바질은 입만 따서 깨끗이 씻으면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때 하람의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본 기사가 생각났다. 음식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상한 부분만 제거하고 멀쩡한 부분은 살려서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면접을 보러 가는 곳이 바로 식탁순환이라는 식품, 재분배, 비영리단체였다. 혹시 하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저랑 같이 분류해보면 어떨까요? 상한 건 따로 빼고 멀쩡한 건 세척해서 다시 모으는 거예요. 혜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하람을 봤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도매상에서는 어차피 안 받아줄 텐데 급식소나 복지기관에서는 받아줄 수도 있어요. 저 지금 식품 재분배 관련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람은 스마트폰을 꺼내 급식소 검색을 시작했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따수푸억이라는 급식소가 있네요. 전화해 볼게요. 하람은 따수푸억에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통화음 후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따수푸억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장에서 채소 사고가 났는데 멀쩡한 것들만 골라서 깨끗이 세척해서 가져다 드리면 받아주실 수 있나요? 무료로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람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상대방은 잠시 고민하더니 일단 와서 상태를 보여주세요. 괜찮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면 저희 냉장고 쓰셔도 돼요 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하람은 혜진에게 말했다. 일단 분류부터 해봐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해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죠? 혜진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하람은 즉석에서 작업 계획을 세웠다. 편의점 알바 시절 물품 정리 경험과 카페에서 재료 관리를 하며 배운 노하우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었다. 좋아요. 이렇게 해봅시다. 하람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먼저 통행을 막지 않게 사람들을 양쪽으로 유도하고 가운데 작업 공간을 만들어요. 받고, 닫고, 분류하는 동선을 만드는 거예요. 하람은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부탁했다. 죄송해요.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그냥 버리지 말고 살려보려고 하는데 통문안 좀 비켜주시면 돼요. 처음엔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듯 했지만 하람의 진지한 표정과 정중한 말투에 몇 명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뭘 하시는 거예요? 저것들 정말 다시 쓸 수 있어요? 네. 상한 부분만 제거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버리는 건 정말 아까워요. 하람은 설명하면서 동시에 근처 상점에서 빈 박스를 빌려왔다. 혹시 비닐봉지보다는 종이박스 있으면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통기성이 더 좋거든요. 시장 상인 몇 명이 관심을 갖고 다가왔다. 아가씨, 이거 진짜 되는 거야? 한 번 땅에 떨어진 건데. 한 아주머니가 물었다. 네. 토마토는 껍질만 깨끗이 닦으면 되고, 가지른 거침만 떼고 속잎을 쓰면 돼요. 생각보다 상태가 좋아요. 하람은 실제로 토마토 하나를 들어 보이며 설명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어떤 상인은 물을 떠다 주었고, 다른 상인은 사용할 수 있는 박스를 가져다 주었다. 심지어 행인 중 한 명은 이거 재미있네요 라며 직접 분류 작업에 참여했다. 하람은 사람들에게 역할을 나누어 주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상태 판별을 해주시고, 젊은 분들은 세척 작업을 도와주세요. 박스 나르는 건 힘 좋으신 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효율성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 상한 토마토와 멀쩡한 토마토가 빠르게 분류되었고, 가질도 사용 가능한 잎과 폐기할 잎으로 나뉘었다. 누군가 가져온 물통에 토마토를 간단히 헹궈서 흙을 제거했다. 시계를 보니 7시 58분이었다. 면접까지 이제 겨우 2분밖에 남지 않았다. 하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작업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사람들이 이미 도와주고 있었고, 혜진의 표정도 처음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다. 거의 다 됐어요. 하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한 것들만 박스에 담아서 따수부엌으로 가져가면 돼요. 분류 작업이 끝나자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다. 전체 물량의 약 70% 정도가 재사용 가능한 상태였다.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각스들을 바라봤다. 정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는 하람에게 물었다. 네. 이제 급식소에 가져다 주면 돼요. 완전히 손실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70%는 살렸잖아요. 혜진이 고무장갑을 벗으며 손을 떨었다. 이거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람은 자신도 고무장갑을 벗으며 혜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나중에 이 트럭으로 급식소나 복지기관에 무료 운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도 지금 시간이 정말 급해서요. 시계는 이미 8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람은 노란 비닐을 다시 한번 눌러쓰고 뛰기 시작했다. 식탁순환 본사까지는 이제 전력 질주를 해도 10분은 걸릴 것 같았다. 면접에 지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편에서는 뿌듯함이 올라왔다. 방금 전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 자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오늘 면접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가는 하람의 뒤로 시장 사람들이 각스를 나르며 따수부엌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박혜진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마도 도매상의 상황을 설명하는 중일 것이다. 식탁순환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하람의 숨은 가쁘게 올라왔다. 5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1층 유리창에 붙은 식탁순환 Food Circulation for All이라는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시계를 보니 8시 9분이었다. 약속 시간보다 9분이나 지났다. 하람은 잠시 멈춰서 호흡을 정리했다. 뛰어오느라 비니가 비뚤어져 있었고 시장에서 토마토 즙이 튄 자국이 옷에 남아 있었다. 손에는 아직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건물 로비에 있는 화장실에서 간단히 손을 씻고 옷을 정리했지만 완벽하게 깔끔해지지는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3층 버튼을 누르며 하람은 속으로 변명을 준비했다. 지하철이 연착되었다고 할까? 아니면 교통사고를 목격해서 신고하느라라고 할까? 하지만 둘 다 거짓말이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았지만 시장에서 채소 정리하느라 늦었다는 말이 과연 이해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3층에서 내리자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공간이 보였다.
벽에는 식품 재분배 관련 통계 그래프들과 협력기관들의 감사 편지가 걸려 있었다. 작년 한 해 구조한 음식물 1247톤, 협력급식소 156곳, 수혜자 수 23,000명 같은 숫자들이 인상적이었다. 미나람 씨죠?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성이 일어나며 말했다. 이름표에는 김소영, 총무팀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진영 운영책임자님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걸어가며 하람은 주변을 둘러봤다. 사무실 곳곳에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오늘 저녁 회수 가능해요. 냉장차 배차는 오후 2시경에. 품질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같은 대화들이 들렸다. 생각보다 바쁜 곳이었다. 회의실 문 앞에서 김소영이 노크를 했다. 운영 책임자님, 미나람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김진영이라고 소개받은 그는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하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썩 따뜻하지는 않았다. 특히 하람의 노란 비니와 옷에 묻은 얼룩들을 훑어보는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앉으세요. 먼저 지연 사유부터 들어야겠네요. 서면으로 작성해 주세요. 테이블 위에 놓인 양식지를 보며 하람은 잠시 망설였다. 정직하게 쓸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댈까? 결국 진실을 쓰기로 했다. 지연 사유 출근 중 시장에서 발생한 식품 유실 사고, 현장에서 재분배 가능한 물품, 구조 작업에 참여하여 지연됨. 김진영 운영 책임자가 종이를 받아보더니 눈썹을 살짝 올렸다. 식품 구조 작업이요? 네. 1톤 트럭이 급정거하면서 토마토와 바질이 쏟아졌는데 그냥 폐기하기에는 아까워서 멀쩡한 것들을 분류해서 급식소로 보냈습니다. 흥미롭네요. 김진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래서 지각을 했다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진영은 아무 말 없이 하람을 바라봤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다. 회의실 밖에서는 여전히 직원들의 업무 소리가 들려왔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영이 리모컨을 들어 벽면 모니터를 켰다. 오늘 평가 항목은 3가지입니다. 냉장차 배차 시뮬레이션, 파트너 기관 긴급 요청 처리, 그리고 파손 발생 시 비용 절감 플로우 설계. 모니터에 복잡한 화면이 떠올랐다. 서울 지도 위에 수십 개의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고 각 점마다 숫자와 색깔로 구분된 아이콘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빨간 점은 긴급, 노란 점은 일반, 파란 점은 예약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이게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물류 관리 시스템입니다. 진영이 설명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요청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물류 코디네이터의 핵심 업무죠. 하람은 화면을 바라보며 긴장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이었다. 편의점 포스나 카페 주문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다. 먼저 간단한 조작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진영이 마우스를 들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기관의 정보가 나오고 여기서 냉장차를 배정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는 긴급도, 거리, 냉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야 합니다. 설명을 들으며 하람은 열심히 메모했다. 하지만 실제로 조작을 시작하자 문제가 생겼다. 클릭할 때마다 예상과 다른 화면이 나타났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원하는 항목을 찾기 어려웠다. 첫 번째 케이스부터 삐걱거렸다.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남은 샌드위치 20개를 기증하겠다는 요청이었다. 하람은 가장 가까운 급식소를 찾아 냉장차를 배정하려 했지만 잘못된 버튼을 눌러서 다른 지역으로 차량이 할당되어 버렸다. 아, 취소하려면. 하람이 당황하며 여러 버튼을 눌러봤지만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여기 이 세 버튼을 누르세요. 관찰하고 있던 실무자 중 한 명이 도움말을 했다. 그는 이름표에 이준호 물류팀이라고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더 복잡했다.
송파구의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 100박스를 기증하겠다는 요청이었는데 냉장과 냉동이 섞여 있어서 두 대의 서로 다른 차량이 필요했다. 하람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냉장차 한 대만 보냈다가 다시 수정해야 했다.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진영이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다. 실제 상황에서는 지연이 곧 음식물 부패로 이어집니다. 하람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빨간 경고, 알림들이 계속 떠올랐다. 배송 지연, 온도 관리 실패, 용량 초과 같은 메시지들이었다. 편의점에서 물건 정리할 때는 이런 압박감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매 순간이 긴박했다.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아예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버렸다. 하람이 실수로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했는지 화면이 하얗게 변하면서 오류 발생이라는 메시지만 계속 떴다. 이런. 하람이 중얼거렸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차가워졌다. 이준호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현장감은 있어 보이는데 시스템은 정말 약하네. 진영의 표정을 읽기 어려웠다. 그는 팔짱을 끼고 하람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계속해보세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람은 심호흡을 하며 다시 시도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할수록 실수가 늘어났다. 마우스 클릭이 정확하지 않았고 메뉴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같은 곳을 계속 헤맸다. 그때 태경의 얼굴이 떠올랐다. 임시보호시설에 있는 조카,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언니, 그리고 6주 후면 만료되는 월세 계약.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다음이 있을까? 오늘 떨어지면 끝인가? 하람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화면, 소개 알림들이 점점 더 빨갛게 깜빡였다. 실제로는 10분도 안 지났지만 몇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진영이 말했다. 지금까지의 작업을 정리해보죠. 하람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화면을 보니 성공적으로 처리한 케이스는 하나도 없었다. 모든 요청이 지연되었거나 오류가 발생했다. 시스템 조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네요. 물론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류 코디네이터에게 시스템 숙련도는 필수죠. 죄송합니다. 하람이 작게 말했다. 이준호가 다른 실무자에게 속삭였다. 아까 지각 이유가 시장에서 채소 정리했다는 거 봤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진짜라면 다른 실무자가 대답했다. 현장 대응력은 있다는 뜻 아닐까? 진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흥미로워요. 그는 하람에게 돌아봤다. 아까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 주시겠어요? 하람은 당황했다. 시뮬레이션 실패로 이미 분위기가 나빠진 상황에서 지각 사유를 다시 설명하라는 건가? 하지만 진영의 표정이 진지해서 거짓말할 수는 없었다. 1톤 트럭이 급정거하면서 토마토와 바질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운전사분이 배상 걱정을 하고 계셔서. 하람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다. 전부 폐기하기에는 아까워서 상한 것과 멀쩡한 것을 분류했습니다. 혼자서요? 아니요. 시장 상인분들과 지나가던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역할을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진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나누었죠? 하람은 잠시 생각했다. 그때 상황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었다. 경험이 많은 상인분들께는 품질 판별을 맡겼고 젊은 분들은 세척 작업을 부탁했어요. 힘이 좋은 분들은 박스 운반을 해주셨고요. 통행방해가 되지 않게 동선도 정리했습니다. 동선 정리라니요? 받고, 닫고, 분류하는 단계별로 위치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겹치지 않게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준호와 다른 실무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진영은 메모를 하고 있었다. 결과는 어땠나요? 진영이 물었다.
전체 물량의 약 70% 정도를 살릴 수 있었어요. 급식소에서 받아주셨고요. 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롭네요. 시스템은 서툴지만 현장에서의 판단력과 사람을 조직하는 능력은 뛰어나 보입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와 함께 노크 소리가 났다. 운영 책임자님, 긴급 상황입니다. 김소영의 목소리였다. 뭔 일이에요? 따수부엌에서 연락 왔는데 아까 시장 사고 관련해서 문의하려고요. 그리고 트럭 기사분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진영이 하람을 바라봤다. 혹시 그게... 네. 아마 제가 도와드린 일인 것 같아요. 진영은 잠시 고민하더니 일어났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뒤 회의실에는 하람과 실무자들만 남았다. 이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시장에서? 네.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신기하네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텐데. 다른 실무자가 말했다. 저희가 하는 일과 비슷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요?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분배하는 거요. 저희 업무의 핵심이거든요. 이준호가 덧붙였다. 그런데 현장에서 즉석으로 사람들을 조직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시스템은 배우면 되지만 그런 건 타고나야 하는 거니까. 하람은 조금 놀랐다. 자신이 한 일이 그렇게 특별한 건지 몰랐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몇 분 후 진영이 돌아왔다. 그의 표정이 전혀 달라져 있었다. 방금 확인해 봤는데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따수부엌에서 정말 좋은 평가를 하더군요. 그리고 박혜진 씨라는 트럭 기사분도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하람은 긴장하며 기다렸다. 시뮬레이션 정지하겠습니다. 진영은 리모컨으로 모니터를 껐다. 대신 다른 걸 해보죠. 아까 시장에서 하신 일을 여기 시나리오에 적용해 보세요. 진영이 모니터를 다시 켜자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더 복잡한 시나리오가 펼쳐져 있었다. 서울 전역에 수십 개의 요청이 동시에 들어온 상황이었다. 빨간 점이 유독 많았다. 지금 보시는 게 실제로 어제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라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폐기 예정인 식품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동시에 급식소들은 연휴로 인한 재고, 부족 상태였고요. 하람은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다. 강남구의 한 백화점에서는 명절 선물 세트 100박스 기증 신청. 송파구 대형마트에서는 유통기한 하루 전 반찬류 50kg. 마포구에서는 카페 체인 빵류 300개 등이 표시되어 있었다. 반대편에는 빨간색으로 긴급 요청이라고 표시된 급식소들이 있었다. 이걸 어제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영이 클릭을 몇 번 하자 처리 과정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냉장차 5대, 일반 배송차 3대로 8시간에 걸쳐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온도 관리 실패로 15% 정도 손실이 발생했어요. 하람은 화면의 동선을 유심히 봤다. 차량들이 지도 위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나치 시장에서 봤던 사람들의 움직임과 비슷해 보였다. 비효율적인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람이 손을 들었다. 말씀하세요. 여기 강남 백화점과 송파마트. 거리상으로는 가깝잖아요. 그런데 왜 따로따로 차량을 보냈나요? 이준호가 대답했다. 백화점은 선물 세트라서 포장이 좋고 마트는 반찬류라서 냉장이 필요해서요. 차량 종류가 달라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백화점 선물 세트 중에도 냉장이 필요한 게 있을 텐데요. 하람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보면 과일 선물 세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온도 관리가 필요하죠. 진영이 관심 있게 들었다. 계속해 보세요. 그럼 차라리 냉장차 한 대가 두 곳을 순서대로 돌면서 냉장이 필요한 것들만 먼저 싣고
일반 차량이 나머지를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거리도 가깝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실무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용량 문제가 있어요. 다른 실무자가 말했다. 냉장차 한 대로 두 곳의 물량을 다 처리하기에는. 그럼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잖아요. 하람이 즉석에서 대답했다. 급식소별로 긴급도를 확인해서 정말 급한 곳에 먼저 배송하고 여유가 있는 곳은 두 번째 라운드에 넣는 거예요. 하람은 아침에 시장에서 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도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고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역할을 분배했다.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요. 하람이 계속 말했다. 급식소 자체의 저장 능력을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여기 보면 따수부엌이 마포구에 있는데 아침에 연락해 보니까 냉장고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진영이 물었다. 급식소를 단순히 최종 목적지로만 보지 말고 중간 저장소로도 활용하는 거예요. 물량이 많은 날에는 여유 공간이 있는 급식소에 일단 저장해 두고 나중에 정말 필요한 곳으로 재분배하는 거죠.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류 허브 개념이네요.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급식소들이 협조해 줄지. 협조해 줄 거예요. 하람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에 따수부엌 선미 씨랑 통화해 보니까 이런 일에 적극적이시더라고요. 다른 급식소들도 취지를 설명하면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진영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시스템상으로 구현하려면 시스템은 나중에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요? 하람이 말했다. 일단 사람들 간의 관계와 신뢰가 먼저 구축되면 시스템은 그걸 뒷받침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갑자기 김소영이 회의실 문을 두드렸다. 운영 책임자님, 센터 공용 메신저에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뭔 내용인데요? 따수부엌 선미 씨가 아침 시장 사고 관련해서 올린 글이에요. 그리고 박혜진 기사님이 영상까지 올리셨어요. 진영이 스마트폰을 꺼내 메신저를 확인했다. 잠깐만요. 이거 보죠. 화면에는 여러 개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다. 오늘 새벽 중앙시장에서 트럭 사고가 있었는데 노란 빈이 쓴 분이 즉석에서 사람들 조직해서 채소 구조 작업 진행했음. 폐기율 거의 0%에 가까운 복구. 현재 저희 냉장고에 반입 완료. 이름이 미나람이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업계 사람인가? 그 아래에는 박혜진이 올린 영상 링크가 있었다. 진영이 클릭하자 시장 현장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하람이 사람들에게 역할을 분배하고 효율적인 동선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이준호가 영상을 보며 말했다. 저희가 몇 시간 걸려서 하는 일을 몇십 분 만에. 영상 속에서 하람은 차분하지만 확실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상한 건 따로, 멀쩡한 건 세척해서 회수. 비닐보다는 상자를 써주세요. 통행방해가 되지 않게 양쪽으로 서주시고 갖고 닫고 분류 순서로 진행할게요. 진영이 영상을 멈추고 하람을 바라봤다. 정말 놀랍네요. 이건 저희가 돈 주고도 사기 어려운 능력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현장에서 사람과 자원을 움직이는 능력 말이에요. 시스템은 우리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즉석으로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건 이건 경험과 직감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하람은 여전히 어리둥절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진영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방금 시장에서 하신 일을 여기 시나리오에 적용해 보세요. 모니터가 다시 어제 상황으로 돌아갔다. 하람은
이번에는 자신감이 생겼다. 마우스 조작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 먼저 전체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람이 말하며 각 요청을 클릭해 봤다. 백화점, 마트, 카페. 이렇게 세 곳에서 물량이 나오고 급식소들이 수급 요청을 했네요. 맞습니다. 그럼 물량, 특성별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냉장 필요한 것, 상온 보관 가능한 것, 그리고 즉시 소비해야 하는 것으로요. 하람은 메모지에 간단히 표를 그렸다. 시스템 화면과 메모를 번갈아 보며 정리해 나갔다. 냉장 필요 과일 선물 세트, 반찬류, 유제품, 상온 가능 과자류, 빵류, 즉시 소비, 카페 빵류. 그 다음은 급식소별 긴급도와 저장 능력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람이 각 급식소 정보를 클릭해 봤다. 여기 보면 급식소마다 냉장고 규모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장 능력이 큰 곳을 임시 허브로 활용할 수 있겠어요. 하람이 화면에 한 급식소를 가리켰다. 여기 소망이 집은 냉장고가 크고 위치도 중앙에 있네요. 여기를 중간 거점으로 써보겠습니다. 진영과 실무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다. 하람은 냉장차 한 대를 소망이 집으로 먼저 보내고 거기서 주변 마트와 백화점을 순회하며 냉장 필요 물량을 수거하는 루트를 짰다. 그리고 일반 차량들은 카페와 상온 보관 가능한 물량을 처리하도록 배정했다. 마지막 단계는 재분배입니다. 하람이 설명을 계속했다. 소망이 집에 모인 물량을 정말 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온도 관리도 안정적이고 차량 운행 거리도 줄일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결과가 놀라웠다. 기존 방식보다 배송 시간이 30% 단축되었고 온도 관리 실패로 인한 손실도 5% 이하로 줄어들었다. 와, 이준호가 감탄했다. 이런 방식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다른 실무자가 덧붙였다. 급식소를 물류 허브로 활용한다는 아이디어. 정말 신선해요. 진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스템 조작은 서툴지만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최단거리, 최소 비용만 생각했는데 당신은 사람과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제가 뭔가 특별한 걸 한 건가요? 하람이 물었다. 특별하죠.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시스템은 잊으면 배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방금 보여주신 현장 감각과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은 돈 주고도 사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 메신저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혜진이 올린 것이었다. 아까 도와주신 미나람 씨. 혹시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해서 꼭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료 운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진영이 하람을 바라봤다. 벌써 파트너십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하람은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아침에 시장에서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줄 몰랐다. 그냥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 도왔을 뿐인데 그것이 자신의 강점이라니. 그럼 하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 평가는? 진영이 웃었다. 합격입니다. 3개월 인턴으로 시작하시고 시스템 교육, 이수 후에 정규직 전환 검토하겠습니다. 하람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조건은 명확해요. 시스템 교육 이수는 2주 안에, 현장 리드는 즉시 시작입니다. 현장 리드요? 이준호가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파트너 기관들과 소통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일이에요. 아까 시장에서 하신 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람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태경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하람이 일어나며 말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도 감사합니다. 진영이 악수를 청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을 나서며
하람은 스마트폰으로 시설의 사회복지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취업 확정되었습니다. 조건 충족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태경에게도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모가 해냈어. 곧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하람은 노란 비닐을 만졌다. 언니가 준 이 모자가 오늘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운이 아니라 기회였다. 자신이 가진 것을 발견하게 해준 기회. 건물을 나서며 하람은 중앙시장 방향을 바라봤다. 아침에 일어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10분의 도움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일이 정말 자신에게 맞는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도우면서 동시에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일. 태경과 언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싶었다. 합격 통보를 받은 지 이틀 후 하람은 식탁순환의 정식 직원으로 첫 출근을 했다. 아침 7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선 길에는 여전히 노란 비니가 함께했다. 이제 이 모자는 단순한 방한용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 같았다. 본사 3층 사무실에는 하람만을 위한 작은 책상이 준비되어 있었다. 컴퓨터 모니터 옆에는 미나람, 룰류, 코디네이터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받아본 것이었다. 첫 이주는 시스템 교육에 집중하세요. 이준호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물류관리 프로그램, 파트너 기관 데이터베이스, 냉장차, 대차 시스템까지 배울 게 많아요. 하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면접 때 시스템 조작에서 실패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시간적 압박 없이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고 실무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다. 첫날부터 놀라운 일이 있었다. 시스템에 로그인하자마자 따숩부엌에서 온 메시지가 대기하고 있었다. 하람 씨 입사 축하드려요. 시장에서 구조한 채소들 덕분에 이번 주 급식 운영이 수월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에는 박혜진의 메시지도 있었다. 정식으로 식탁순환에 합류하셨다니 기뻐요. 약속드린 대로 언제든 무료 운반 요청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운송업체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하람은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다. 이미 자신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부담스러웠다. 시스템 교육은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복잡해 보였던 화면들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고 각 기능의 의미를 파악하니 조작도 훨씬 수월해졌다. 특히 하람이 면접에서 제안했던 급식소 허브 활용, 아이디어를 실제로 시스템에 구현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급식소를 최종 목적지로만 분류했는데 이준호가 설명했다. 하람 씨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중간 저장소 옵션을 추가했어요. 이제 급식소별로 저장 능력과 재분배 의사를 등록할 수 있거든요. 둘째 주부터는 현장 실습이 시작되었다. 진영이 직접 동행해서 파트너 기관들을 방문하며 업무를 가르쳐 주었다. 첫 현장은 강남구의 한 대형마트였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들을 기증받는 일이에요.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업무죠. 마트 뒤편 창고에는 정말 많은 양의 식품이 쌓여 있었다. 빵류, 유제품, 냉동식품까지 다양했다. 마트 직원은 경험이 많아서 이미 유통기한별로 분류해 두었다. 이걸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는 게 저희 일이에요. 진영이 말했다. 급식소별로 필요한 품목과 수량이 다르거든요. 하람은 물품들을 살펴보며 질문했다. 혹시 급식소들의 선호도나 특별한 요구사항 같은 건 없나요?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서는 유제품을 선호할 테고 노인분들 위한 곳에서는 부드러운 빵류가 좋을 것 같은데요. 진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런 세부 사항까지는 고려해 본 적이 없는데 좋은 관점이네요.
그날부터 하람은 급식소별 특성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걸어 각 기관의 주요 이용자층과 선호, 품목을 물어봤다. 처음에는 번거로워하는 곳도 있었지만 하람의 진심 어린 설명을 듣고 나면 대부분 협조적이었다. 어린이집 급식이라서 견과류 알레르기가 걱정돼요. 어르신들이 많아서 너무 딱딱한 건 드시기 어려워요. 당뇨 환자분들이 계셔서 당분 함량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하람은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급식소별 특성과 주의사항을 정리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메모하던 것이었는데 이준호가 보고 나서 공식 시스템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거 정말 유용한데요? 왜 우리가 이런 걸 안 했을까요? 몇 주 후 하람의 첫 급여가 들어왔다. 통장에 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힌 걸 보며 하람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하람은 임시보호시설로 태경을 만나러 갔다. 아이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이모가 안정적인 일을 구했다는 소식에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이모, 정말 저랑 같이 살 수 있어요? 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벌써 전학 준비도 시작했어. 새 집도 알아보고 있고. 하람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사회복지센터에 소득증명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마련해서 새로운 전세집을 구했다. 반지하가 아닌 2층짜리 빌라의 작은 투룸이었다. 태경이 쓸 방도 따로 있었다. 언니가 깨어나면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었다. 한 달 후 드디어 태경과 같이 살게 되었다. 법적 보호자 절차도 무사히 완료되었다. 첫날 밤 태경은 자신의 방에서 잠들기 전에 하람에게 말했다. 이모, 고마워요. 엄마가 깨어나면 이모 자랑 많이 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하람은 지난 몇 달간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일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하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낭비, 제로 클래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인근 카페와 베이커리에서 남는 재료들을 모아 간단한 디저트를 만들어 급식소로 보내는 프로그램이었다. 첫 번째 클래스에는 5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하람이 기본적인 음식 재분배 원칙을 설명하고 실제로 카페에서 가져온 우유와 시럽으로 간단한 푸딩을 만들었다. 버려질 뻔한 재료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한 자원봉사자가 감탄했다.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참여자가 늘어났다. 몇 주 후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했고 협력하는 카페와 베이커리도 10곳이 넘었다. 박혜진도 약속을 지켰다. 매주 한 번씩 무료로 운반을 도와주었고 다른 운송업체들도 소개해 주었다. 덕분에 식탁 순환의 배송 네트워크가 크게 확장되었다. 하람 씨 덕분에 파트너십이 정말 늘었어요. 진영이 분기 회의에서 보고했다. 지난 3개월간 새로운 협력 기관이 30% 증가했고 운송비는 오히려 20% 절약되었습니다. 하람은 여전히 자신이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냥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필요한 것을 맞춰주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성과로 이어질 줄 몰랐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식탁 순환에 새로운 인력 채용 공고가 났다. 하람은 이번에는 평가 보조로 참여하게 되었다. 진영의 제안이었다. 하람 씨의 시각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해 보세요. 시스템 능력보다는 현장 대응력과 사람과의 소통 능력을 중심으로요. 면접 당일 여러 지원자들이 같은 시스템 테스트를 받았다. 대부분은 하람이 몇 달 전에 겪었던 것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복잡한 화면에 당황하고 실수를 반복했다. 하지만 한 지원자가 눈에 띄었다. 이름은 김서연. 28살의 여성이었다. 그녀도 시스템 조작에서는 실수를 했지만 중간에
모의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의 반응이 달랐다. 다른 지원자들은 당황하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서연은 즉시 일어나서 대기실에 있던 휠체어를 탄 지원자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도 차분히 대피 방향을 알려주며 질서를 유지했다. 저분이에요. 하람이 진영에게 속삭였다. 시스템은 배울 수 있지만 저런 순간의 판단력과 배려심은 쉽게 가르칠 수 없어요. 면접이 끝나고 하람은 평가서에 적었다. 시스템 숙련도는 중간 수준이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뛰어남. 현장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시스템 교육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마지막에 하람은 이렇게 덧붙였다. 이미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며칠 후 서연의 합격 소식을 들었다. 그녀가 팀에 합류하면서 또 다른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람은 자신이 몇 달 전에 겪었던 것과 같은 과정을 서연이 거쳐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퇴근길, 하람은 태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는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과학실험 과제로 토마토 기르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모, 우리도 노란 비니 만들어도 돼? 태경이 물었다. 하람은 대답 대신 자신의 비니를 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모자가 가져다준 변화들이 새삼 신기했다. 시장에서의 10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 변화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지하철에서 집으로 가는 길, 하람은 스마트폰으로 팀 메신저에 짧은 공지를 남겼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야간 추가 회수 작업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우선 모집해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함께 배워요. 새로운 서연 씨도 환영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하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디선가 버려질 뻔한 음식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 필요한 곳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하람은 노란 비닐을 다시 한번 눌렀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작은 도움들, 그리고 그것이 돌아와 만들어낼 더 큰 변화들을 생각하며 하람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